안녕하십니까. EBS 미용학원입니다. 피부 미용을 공부하시는 분을 위하여 피부 미용 이론 총정리를 했습니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피부 미용 이론 요점 정리를 100가지를 정리했어요. 제가 그거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미용의 정의. 피부 미용의 정의는 도대체 뭐냐? 피부 미용이라는 것은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 관리하기 위해서 기계와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의 생리 기능을 높여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피부 미용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피부 미용의 용어가 있어요. 피부 미용의 용어가 있는데 독일에서는 코스메틱, 영국에서도 코스메틱, 미국에서는 스킨케어, 에스테틱이라고 하죠. 프랑스에서는 에스테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피부 관리, 에스테틱, 스킨케어라고도 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피부 미용의 기능적 영역이라고 있어요. 우리 피부를 보호해줘요. 피부가 내부를 보호해주죠. 그 다음에 기능, 장식을 해줘요. 그 다음에 장식적 기능을 해주고 심리적 기능, 의학적 기능을 해줘요. 그래서 피부 미용의 기능적 영역에는 보호적 기능, 장식적 기능, 심리적 기능, 의학적 기능 네 가지를 꼭 외워놓으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 네 번째는 피부 미용사의 직무의 정의는 뭐냐? 피부 미용사의 직무 정의는 뭐냐면 두 발을 제외한 얼굴과 전신 피부의 생리 기능을 적절히 자극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키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갖다가 피부 미용사의 직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뭐냐? 피부 상담의 절차. 어떤 절차를 했느냐? 일단은 고객을 상담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피부 분석 및 고객 카드 작성. 피부 관리를 계획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부 관리 시행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는 뭐냐? 관리 내용 고객 카드를 작성해 줘야 돼요. 다음 관리 계획 설명 및 예약을 해주는 게 바로 고객 상담의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또 여섯 번째는 피부 분석의 방법이 있어요. 피부 분석의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문진법, 견진법, 촉진법이 있어요. 문진법은 뭐냐? 고객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여 그 답변에 의한 자료를 판독하는 방법을 갖다가 문진법이라 해요. 견진법은 뭐냐? 눈으로 보는 거, 육안으로 직접 보거나 피부 분석기, 확대경 등을 통해서 피부 상태를 판독하는 방법을 갖다가 견진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촉진법은 뭐냐? 피부를 만지는 거, 피부를 만져봄으로써 탄력감이 있는지, 피부의 두께 등을 판독하는 방법을 갖다가 촉진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피부 분석의 방법에는 여러분들이 문진법, 견진법, 촉진법이 있다고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7번까지는 클렌징의 목적. 무슨 목적이 있느냐? 클렌징 하는 목적은 피부 표면에 이물질 및 생리적으로 분석되는 피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없애주면서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로 관리함과 동시에 이후의 피부 관리 시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로 클렌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덟 번째는 뭐냐? 클렌징 제품에는 무슨 제품이 있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워터 타입, 로션 타입, 크림 타입, 오일 타입 있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워터 타입은 뭐냐? 가벼운 화장을 했을 경우 민감 피부, 예민한 피부의 포인트를 메이크업 리무버로 사용해 주는 게 바로 워터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로션 타입 뭐냐?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 있어 모든 피부에 무난하게 적용하기 가능한 게 바로 로션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크림 타입은 화장을 진하게 했을 때 노화 피부에 작용하는 것이 크림 타입이고, 그럼 다음 중 노화 피부에 적당한 것은 무엇인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크림 타입 클렌징 제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일 타입은 친수성 오일 성분으로 물에 쉽게 제거되며 눈, 입술, 화정 제거 및 노화 피부, 수분, 부적 피부,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에 적용하는 게 바로 오일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온수퍼 사용 목적 및 효과가 있어요. 왜 온수퍼를 도대체 왜 하는가? 따뜻한 수건을 피부 표면에 노폐물과 노화된 각질을 제거해줘요. 그래서 제거를 용이하게 하며 모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팩을 해주면 영양분을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게 온수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온수퍼 사용 목적이에요. 열 번째는 냉수퍼는 또 왜 했는지, 온수퍼는 혈액순환 촉진시켜주고 모공을 열어주는 데 작용을 하는 거고, 또 냉수퍼는 왜 해주느냐? 냉수퍼 사용 목적 및 효과는 냉수퍼는 팩 끝나고 하는 거죠. 피부를 진정시켜줘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 때 팩 끝나고 나서 우리가 팩하기 전에 마사지하고 크렌징하고 수건 덮어 또 디크링하고 수건 덮어 그 다 온타워를 하고 있는데 팩하고 나서는 마무리할 땐 냉수포를 하는 이유가 바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피부를 진정시키게 해주기 위해서 10번째 냉수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화장수 사용의 목적의 효과. 도대체 화장수를 왜 바르느냐? 팩하고 항상 토너를 바르죠. 그 이유를 왜 바르느냐? 피부의 pH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며 수분을 충분히 보습효과를 주기 위해서 토너를 항상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는 뭐냐? 모공을 수축시켜줘요. 그래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게 화장수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화장품의 잔여물과 세안제를 제거하고 피부를 정돈시켜주는 작용이 바로 화장수의 사용과 목적이에요. 디크렌징의 13번째 디크렌징의 종류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시험 보려면 이제 디크렌징을 하시죠. 맨 처음에 스크럽, 고마주, 효소, 아가 있어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듯이 디크렌징의 종류는 스크럽이 있고 고마주, 효소, 아가 있어요. 스크럽은 뭐냐? 부분 알갱이가 있어서 민감한 피부는 피하고 3분 정도 물을 적셔주며 가볍게 러빙해주는 게 바로 스크럽이에요. 그 다음에 고마주는 얼굴에 바른 후 약간 건조되면 근육의 결 방향으로 살살 밀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여드름 피부나 노화 피부에 사용하면 좋아요. 단 크림을 너무 건조시키고 문지르기 어렵고 피부의 건조함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 효소는 주 원료가 파파인으로 되어 있어요. 파파인 주로 사용되며 피부 조직을 부드럽게 해줘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 게 효소죠. 지성 피부, 유분이 부족한 건성 피부나 거친 피부 등에 많이 사용해주는 게 효소예요. 그래서 효소하고는 뭐 해줘요? 항상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온타올을 해주죠. 실제 샵에서는 뭐 해줘요? 스팀 타월을 씌워주고 있죠. 왜 그래요? 피부를 지성 피부나 유분이 부족한 건성 피부나 지친 피부 등에 사용해주기 때문에 단백질을 분해해주라고 효소는 항상 효소 바르고 꺼즈 바르고 온스포를 해주는 거고 시험장에서는 샵에서는 뭐를 씌워줘요? 스티머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하는 뭐냐? 가해산이에요. 이 아하는 약간 따끔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가해산이랑 크게 지장은 없는데 만약에 예민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가해산이 10% 들어있어. 10% 이상은 전문가가 병원에서 쓰는 거고 샵에서는 10% 이하만 쓰게끔 돼 있어요. 이게 좀 가해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질을 제거하며 피부를 유연하게 해줘요. 아하는 민감한 피부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하는 약간 따가운 사람 빨리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14번째 팩. 도대체 팩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맨 처음에 뭐예요? 크렌징, 그 다음에 디크렌징 다 끝나고 매뉴얼 테크닉 하고 그 다음에 팩을 하죠. 팩은 왜 하느냐? 도포 후 차단막을 형성하지 않고 외부의 공기와 통하며 굳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스크는 15번째 마스크는 뭐를 하냐? 도포 후 굳어져 외부의 공기 유입과 수분 증발, 차단, 피부 유연, 유효 성분의 침투라 용이하게 해주는 게 바로 마스크팩이에요. 팩에는 팩과 마스크의 효과는 도대체 뭐냐? 팩과 마스크의 효과는 혈액순환 촉진,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각질 제거 및 필링 효과, 피부를 보습해줘요. 그 다음에 세포 재생, 피부를 강화시켜주죠. 그래서 팩에는 이렇게 마스크팩 아니면 바르는 필 오프 팩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팩의 종류에는 필 오프 타입, 워시 오프 타입, 휘시 오프 타입 등이 있는데 필 오프 타입은 도대체 뭐냐? 젤 또는 액체 형태로 건조하게 해주는 게 바로 필 오프 타입이에요. 건조하면 사용해주는 거. 아래에서 이렇게 탁 떼어내는 걸 갖다가 필 오프 타입이라 그러죠. 옛날엔 많이들 사용했는데 요새들은 많이 이 필 오프 타입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워시 오프 타입 요새 많이들 하는 게 워시 오프 타입이죠. 피부에 자극이 덜하기 위해서 워시 오프 타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바로 바르고 팩을 바르고 나서 15분에서 20분 있다가 물로 씻어서 제거하는 방법을 갖다가 워시 오프 타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티시 오프 타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티슈로다가 닦아내는 방법을 갖다가 티시 오프 타입이라고 그래요. 18번째 석고 마스크의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겠어요. 석고 마스크는 피부를 완전히 밀폐시켜주죠. 그래서 밀폐시키기 때문에 코에 숨을 쉬게끔 해야지 코에까지 발라주면 큰일 나요. 그래서 피부를 개선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반면에 화농성 여드름 피부나 모세혈관 확장 피부, 필링 직후나 사우나 후에는 사용을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들을 안 해주는 게 좋고 특히 건성 피부에 속곱팩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19번째 고무 마스크. 모델링 요들 많이 하죠. 모델링 효과는 무슨 효과를 있느냐, 피부의 영양 성분의 침투가 용이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요, 보습 효과를 해줘요. 그 다음에 피지 및 노폐물이 보다 용이하게 배출되게끔 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고무 마스크의 효과예요. 모델링 마스크라고도 하죠, 요새는. 그 다음에 20번째 파라핀 마스크 효과가 있어요. 파라핀. 피부 영양 성분의 침투가 용이하게 들어가게끔 해주고요. 그걸 해주면 뭐가 좋으냐,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줘요. 그 다음에 특히 이거 제일 장점은 보습이 아주 효과가 좋죠. 그 다음에 탄력성이 부여돼져요. 그 다음에 피지 및 노폐물이 보다 용이하게 배출해주기 위해서 파라핀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파라핀을 이렇게 촌농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째 제모의 종류가 있어요. 제모의 종류에는 무슨 종류가 있느냐, 일시적 제모와 영구적인 제모가 있어요. 일시적인 제모는 뭐냐, 털을 모근까지만 제거해 주는 거, 면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핀셋으로 뽑거나 화학적 제모를 사용하는 거, 일시적으로 제모됐다가 세월이 지나면 자라는 걸 갖다가 일시적인 제거를 하고, 그러고 영구적인 제모는 영구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털이 뭐하러 할 때 안 나오느냐, 전기분해법, 직류 정리를 위해서 피부과에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털을 아주 파괴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안 나오는 방법이 바로 영구적인 제모법이에요. 그래서 제모의 종류는 일시적인 제모와 영구적인 제모가 있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22번째 림프 드레네지 마사지의 목적은 도대체 뭐냐, 요새 림프들을 많이 하죠. 림프를 왜 하느냐, 항체 생성을 해줘요. 인체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세포 재생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치유작용을 해주죠. 자율신경계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긴장감을 완화시켜줘요. 특히 림프는 부종, 얼굴이 붓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안 해줘야 될 사람들은 임신한 사람들이나 암 환자들한테 절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금방 퍼져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림프 드레나지 마사지의 효과는 무슨 효과가 있느냐, 림프에게 순환 촉진을 해줘요. 림프 세포의 증가로 인해서 신진대사를 개선시켜주죠. 신체 내부 물질 정상화,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게 림프 드레네지 마사지의 효과예요. 특히 부종, 얼굴이 분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째 림프 드레네지 마사지를 적용할 경우와 피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림프 마사지를 적용할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했듯이 부종, 민감한 사람, 민감성 피부, 여드름이 났다든지 여드름 피부나 셀룰라이트 피부, 흉터나 피부의 가벼운 염증 치료 후에 효과가 좋아요. 림프가. 그래서 병원에서 옛날에 림프 드레네지를 많이 했었죠. 요새는 이제 병원에서 안 하고 피부실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피할 사람, 심한 염증인 사람 해주면 안 돼요. 급성 혈전증, 특히 갑상선 장애, 암, 심장병 환자, 바이러스가 심한 염증, 특히 임신 3개월 전에는 해주시는 게 절대 안 좋습니다. 25번째 림프 드레네지 마사지 주의사항은 뭐냐, 소음이 없도록 해야 돼요. 조용한 상태에서 조용한 음악 속에서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두 번째는 일정한 속도로 시술해야 돼요. 속도가 너무 빨라도 안 돼요. 압은 30ml 조명은 너무 밝지 않아야 돼요. 은은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유분기가 피부에 남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 상태에서 얼굴에 뭐를 바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맨 상태에서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26번째 피부 관리 마무리는 어떻게 하느냐, 냉수퍼, 토너, 아이크림, 에센스 크림, 선크림, 가벼운 화장으로 끝내주는 게 가장 좋아요. 27번째 피부의 구조에는 표피, 제일 위에 층에 있는 게 표피, 그 다음에 진피, 피하 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피부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위에 층이 표피, 그 다음에 진피, 피하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에는 뭐냐, 표피의 구성은 각투, 가육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각자는 뭐냐, 각질층, 투자는 투명층, 가리층, 유구층, 기저층으로 나올 수 있다 아시면 돼요. 각질층은 뭐냐,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거예요. 때가 되는 층이에요. 천연 보습인자가 존재해도 너무 때를 빌어도 안 되는 거여서 천연 보습인자를
뺏겨내기 때문에 적당히 미는 게 가장 좋고요. 피지와 땀에 의해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줘요. 각질층이. 그 다음에 투명층은 손, 발바닥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엘라니틴이 있어 수분 침투를 방지해주죠. 그 다음에 가래층은 각화 과정을 시작되는 층이 가래층이에요. 다음 중 각화 과정이 시작되는 층이 무엇입니까? 하고 각두가육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래층이라고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구층이 있어요. 유구층은 표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두꺼운 층이에요. 유구층이.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랑게르한스 세포는 뭐냐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를 갖다가 랑게르한스 세포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저층은 피부 가장 아래에 있는 거, 각질 형성 세포, 멜라닌 형성 세포를 존재하는 층이 바로 기저층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멜라닌 세포가 형성된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면은 바로 뭐로 해야 돼요? 각두가유기에 듯이 기저층을 여러분들이 4개 중에 찝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째, 진피의 구조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표피에는 뭐만 되어 있어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표피에는 각두가유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피에는 뭐가 있느냐? 유두층과 망상층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유두층은 뭐냐? 모세혈관, 림프관, 신경증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층을 갖다가 유두층이라 그래요. 망상층은 혈관, 림프관, 땀샘 등이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서 가장 두꺼운 층이 바로 진피층이에요. 그 다음에 진피의 구성세포에는 뭐가 있느냐? 섬유, 아세포, 비만세포, 식세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진피의 구성 물질은 뭐가 있느냐? 교원섬유, 교원섬유라고 해서 콜라겐이라고 우리가 콜라겐 표현 많이 하죠. 그래서 진피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건강한 피부예요. 젊은 사람들은 피부가 탱탱하죠. 왜 그래요? 진피층이 두껍기 때문에. 나이가 들으면 피부가 말랑말랑해지고 얇아지죠. 진피층이 얇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교원섬유라서 콜라겐이 그래서 주름이 왜 생겨요? 콜라겐이 빠져나가고 에스틴이 끊어지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진피의 구성 물질은 교원섬유하고 탄력섬유 기질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콜라겐. 여러분들 화장품에 콜라겐이 들었다, 엘라스틴 많이 들었지, 바로 요 진피층의 구성 물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의 기능에는 도대체 피부의 기능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외워놓으세요. 피부는 보호를 해줘요. 그 다음에 추우면 어떻게 해요? 추우면 소름 딱 끼치죠? 그래서 체온 조절 작용해주는 게 피부예요. 더우면 어때요? 땀이 막 나죠? 체온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지면 감각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더우면 땀이 나고 이게 분비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설, 흡수, 저장, 영양분 전환, 세포 재생, 호흡, 표정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피부의 기능이에요. 피부의 기능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31번째는 한선이라는 것은 땀샘을 말하는 거죠. 약산성 피지막을 형성해 주는 게 바로 한선 작용을 해줘요. 그건 또 뭐냐? 체온 조절 해주고요. 신체 내에 노폐물 배설을 해주는 게 바로 한선이에요. 천연 보수 빈절 역할도 해주는 게 바로 한선이에요. 그리고 또 한선에는 뭐가 있느냐? 에크린선하고 아포크린선이 있어요. 에크린선을 갖다가 바로 무슨 선이라냐? 소환선을 말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에크린선을 갖다가 소환선이라는데 요거는 뭐냐? 땀을 분비해줘요. 체온을 조절하는 작용을 갖다가 에크린선이라고 그래요. 소환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포크린선은 대한선이라고 하죠. 겨드랑이 같은 냄새 나는 거. 요거는 모낭과 연결, 채취가 되는 기능을 갖다가 바로 아포크린선에서 나오는 거죠. 대한선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2번째, 피지선. 피지선은 모공을 통해 배출해주죠. 피부 표면을 보호해주고요. 체온 저하 방지를 해줘요. 신체의 고루 분포해주고 있어요. 특히 얼굴과 T존, 부위, 목, 가슴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바로 피지선이에요. 근데 손과 발바닥에는 피지선이 없어요. 그 다음에 33번째는 모발 성장 단계는 무슨 단계가 있느냐? 모발은 맨 처음에 성장기, 그 다음에 퇴행기, 휴직기 3개로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뽑아지는 거 성장했다가 퇴행했다가 휴직기로다가. 그 다음에 34번째, 정상 피부. 피부의 종류에는 이렇게 정상 피부, 건성 피부, 지성 피부, 복합성 피부, 여드름 피부, 여러 가지 피부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정상 피부는
중성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피부는 가장 이상적인 피부 상태를 각질의 수분이 함량이 10에서 20% 이하로 가장 정상인 피부를 갖다가 정상 피부라고 중성 피부라고 하죠. 그 다음에 35번째 건성 피부의 특징은 뭐냐? 건성 피부는 유수분이 불균형으로 수분이 부족해요. 수분이 부족한 상태, 각질층의 수분이 10% 이하, 잔주름, 탄력이 저하되고 잔주름이 잘 있는 사람들은 건성 피부들은 잔주름이 많이 생기죠. 요게 바로 건성 피부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 피부는 36번째 지성 피부의 특징은 거친 피부예요. 두꺼운 톤, 칙칙하고 두꺼워요. 그 다음에 잔주름이나 표정주름이 거의 없는데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굵은 주름이 쭉쭉 생기는 게 지성 피부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피부는 중성 피부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건성 피부는 잔주름이 막 생기고 지성 피부는 굵은 주름이 생겨요. 나이가 들으면. 그 다음에 여드름 피부의 특징은 안드로겐은 뭐냐? 남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봐도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38번째 민감성 피부의 특징은 어떤 게 민감성 피부의 특징이냐? 각질, 탈락 주기가 정상 피부보다 빨라요. 각질하고 탈락 주기가 정상 피부보다 빠른 게 바로 민감성 피부인데 각질층이 얇아요. 그래서 수분의 양이 부족한 상태를 말해요. 각질층이 얇아 보호 기능이 감소하고 홍반, 수포, 붉은 염증성 현상 등이 나타나는 게 바로 민감성 피부예요. 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본인만 저렇게 붉은 홍반이나 붉은 염증성이 나타나면 아, 나는 민감성 피부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알레르기 체질이 스트레스나 과로했을 때도 민감성 피부로 오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술, 알코올이나 흡연, 수면 부족, 호르몬 변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도 민감성 피부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코올이나 흡연, 수면 부족이나 호르몬 변화 등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9번째 모세혈관 확장 피부의 특징은 도대체 뭐냐? 각화 과정이 빨라 각질층이 얇아요. 급격한 온도 차이, 자극성 음식, 갑상선과 호르몬 장애, 내장 기관의 이상, 스트레스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 강화 작용에 비타민 D와 B를 섭취하셔야 돼요. 모세 혈관 확장 피부는 비타민 P와 B를 많이들 드셔요.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의 특징은 뭐냐? 피부가 두꺼워지고 색이 검으며 갈라지는 등의 피부 상태를 말해요. 유전적일 수도 있고요. 환경적, 면역계 결핍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아토피 피부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41번째 복합성 피부의 특징은 뭐냐? T존은 지성인 경우, U존은 건성이나 예민성 경향이 나타나는 형태로 연령, 급격한 온도 변화, 신경감인, 음식물, 가루 등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복합성 피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 얼굴에 두 가지, 세 가지 피부가 지성, 건성, 중성, 예민성 피부가 들어있는 피부를 갖다가 복합성 피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번째 노화 피부의 특징은 뭐냐? 나이가 들으면 보습 기능이 저하돼요. 색소가 너무 과하게 생겨요. 침착이나 저색소, 침착 현상이 생기고요. 피부의 탄력성이 감소돼요. 원인에 따라 내인성 노화로 구분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노화 피부는 나이가 들으면 피부가 자꾸 얇아지고 주름이 잘 생기는 걸 갖다가 노화 피부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피부와 영양, 피부에는 영양이 참 중요해요. 3대 영양소는 뭐 어떤 게 3대 영양소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3대 영양소라고 해요. 5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플러스 비타민하고 무기질이 더하면 5대 영양소라고 하고요. 6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까지 합해지면 6대 영양소라고 그러고요. 7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물, 식이섬유를 갖다가 6대 영양소라고 하고요. 열량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열량을 내죠. 구성 영양소로는 물, 단백질, 무기질, 지방을 말해요. 조절 영양소는 물,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44번째 물에는 체성분이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피부 미용 요점된 100가지 중 44개까지 설명했는데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